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 1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무술년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상이 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만골 예를 행하였다. 왕세자가 문안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새해 초에 장관들을 만나볼 때 축하하는 말이 없을 수 없으니 성천자의 만수와 여러 대인들의 만복을 기원한다는 말로 글을 지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이제 상의 분부를 받더니 과연 합당함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상이 군문에게 인사하기 위해 거가를 타고 남별궁 앞길에 이르렀는데 금부 도사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임충간이 외적이 이르렀을 때 도망쳐 숨은 것이 임충간만이 아닌데 충간을 탓하여 벌 줄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왕옥을 탈출하여 달아남으로 해서 늙은 양친으로 하여금 대신 옥에 갇히게 하였으니 그의 죄악은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곧바로 추적하여 잡아다가 전형을 바르게 한 것이다. 어미를 잡아 오는 일로 나가야 하는데 황궁하신 뒤에 배사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잡아 오는 일이 급하니 숙배를 그만두고 떠나라. 전에도 이렇게 한 예가 있었다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상이 군문 아문에 이르러 막 차로 들어갔다. 얼마 뒤에 군문이 두 폭의 붉은 종이를 내보였는데 짙은 먹에 큰 글씨로 황제의 덕이 현통하여 국가의 운세가 양춘과 함께 운행함에 구천의 비와 이슬 두루 내리고 해분이 맑게 거치니 물하는 세울과 함께 서렸고 팔도의 사나이에 생기가 도네 하였고 다른 한 폭에는 외적을 소탕하던 칼날의 서리빨이요 개선을 알리는 북소리 우레 소리로세 익도형곤전이라고 했는데 상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기고가 와서 말하기를 중조에서 신정 3일 동안에는 을에 소식을 합니다. 오늘의 모임에서는 차만 마시고 술이나 다른 음식은 쓰지 마십시오 하였다. 상이 먼저 신년을 축하하고 다음에 승첩에 대해 사례하기를 소방에서 승첩의 소식을 듣고 우리 나이 노인 할 것 없이 춤추면서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소이다. 황제의 은덕이 더할 나위 없고 여러 대인들의 은덕도 만극하오이다 하였다. 상이 하직하고 나오니 군문이 중문 밖에까지 전송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상이 동낭중의 관사에 행행하였다. 동구에 이르렀을 때 낭중이 이미 나오고 있었다. 상이 노상의 수레를 멈추고 있는데 낭중이 곧바로 지나가면서 통관을 불러 말하기를 군문께서 제가 있는 곳에 오신다 하는데 저는 군문께서 수고롭게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아 이제 도독의 관사로 가니 거기에서 함께 만납시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중국의 대속관원들이 잇따라 와서 우리나라에 잔뜩 있는데 성미가 급하고 잘난치 않은 자가 많았다. 심지어는 상을 대할 때 무시하는 기색을 보이기까지 하고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기운을 낮추고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더욱 겸손하고 더욱 공경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공경할 줄을 몰랐다. 동낭준만은 잠옷 빈조의 예의를 알아서 예무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행동거지는 어째 이처럼 무지한 무장과 같이 경솔을 하단 말인가. 같은 종정의 대부와도 서로 공경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의 임금에게 이처럼 오만을 부릴 수 있단 말인가? 군문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먼 길에 수고시키지 않기 위해 국왕의 문 앞에 이르렀는데도 곧바로 쳐다보고 지나가 버렸으니 그
군문과 만나 이런 사실을 말한다면 군문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군문은 관직이 높아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아무리 무지한 무장이라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상이 한결같이 그의 지휘대로 따라서 도독부에 이른 뒤에야 대충 사의를 표하였는데 스스로 무례를 범할 줄 깨닫지 못했다. 낭중도 역시 볼만한 것이 없는 자이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의 7번째 기사 사쥐희와 사세용이요 심경력 심사현이었다. 그들이 이르니 상이 별전에서 그들을 접견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사쥐희는 일찍이 일본에 들어가 외적과는 강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나라와 통신한 서에도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풍신수길이 포악하고 거만한 실상을 자세히 알아와서는 자기가 본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간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서는 간행하여도 무방하다. 간행했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니 그가 간행한 척을 보고 싶다. 이 사람은 장사꾼인가? 절간 사람인가? 사람됨이 특이한 인물인 듯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전에 우리나라 일로 멀리 험한 파도를 건너갔다가 온갖 고초를 겪었으므로 소방에서 항상 높은 의리를 삼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찾아와 주셨으니 더욱 감격스럽소이다 하니 지휘가 말하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군 차관으로 여기 와 있는데 일본의 사정을 자세히 글에 실어 놓았으니 삼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두 사람이 하직하고 갔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의 8번째 기사 군문이 관원을 보내 개의첩을 올렸는데 봄을 송축하는 내용이었다. 삼량의 봄 기운이 감돌자 동황의 태운이 돌아왔고 구벌의 군사를 떨쳐 남쪽에서 음사한 무리를 물리치니 인심이 순종하고 천도가 다시 새롭도다. 만년의 큰 기업이 거듭 빛나니 삼령이 함께 이르고 팔도의 홍균이 다시 창조되니 만백성이 기쁨에 날뛰는도다. 이는 제득이 널리 퍼져서이나 또한 신령이 남모르게 도심일세. 별처럼 날아온 노포에는 승첩의 글이 봄빛과 함께 이르고 상스러움이 피어나는 동정에는 화기가 좋은 상서와 아울러 오니 길이 산하를 굳게 지켜 복을 누리고 항상 1월의 광화에 힘입으리로다. 공경이 어서를 받들어 대신 거듭하여 축하를 드리니 삼가 살펴주시기 바라며 가슴속의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의 9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군문통사 박의금이 방금 경리의 야불수와 함께 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달 23일에 경리가 친히 좌협과 우협의 병사들을 독려하여 울산을 공격 함락시키고 500여 급을 베었으며 24일에는 800여 급을 베었는데 적이 모두 토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25일에는 구 중군과 조 총병이 군대를 거느리고 서생포에서 응원하러 나오는 외적을 차단하였다. 가등청정은 포위된 토굴 안에 있는데 형세가 몹시 곤궁하고 위축되어 있다. 경리가 사람을 시켜 연기와 상공기 면사첩을 가지고 가서 투항하면 죽음을 면해주고 후한 상을 주겠다는 뜻으로 청정을 효유하게 하였더니 청정이 항복하고 싶으나 지금 조선에서 항복을 허용할지의 여부를 몰라 감히 즉시 항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만약 조선과 약속이 된다면 즉시 항복하겠다고 하였는데 경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중국군이 현재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서 공격하고 있는 중이다 하였습니다. 군문이 박의금에게 분부하기를 전일 제독의 차관에게도 이미 후한상을 주었으니 이 사람에게도 후한상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답니다.
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건대 울산과 도산 같은 장소인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 10번째 기사 이부총 이름은 이염해 접반사 이덕렬이 치게 하였다. 본월 22일 밤에 대군이 일제히 출동하였는데 이 부총이 선봉으로 나갔습니다. 23일 오후 시에 선봉군이 적진에서 20리 되는 곳에서 외적과 만났는데 중국군이 용맹을 떨쳐 하객진으로 습격하여 외적 400여 겁을 베었습니다. 24일 새벽녘에 성 아래로 진격하여 다가가서 여러 종류의 화포를 한꺼번에 발사하니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연기와 불꽃이 허공에 솟구쳤습니다. 성 안에 있는 외적들의 집에서는 일시에 불길이 치솟았고 북풍이 크게 불어 불길이 덮치자 적의 무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토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군사가 성을 함락시키고 진격하여 토굴을 공격하였으나 토굴이 겹겹으로 되어 있고 석축이 견고하고 험하게가 비할 데 없어 격파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삼아 대완구를 쏘아봤으나 산비탈이 가파르고 높아서 보석이 장애를 받아 곧바로 쏠 수가 없어 종일토록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일 정해 11번째 기사 저녁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일 무장 첫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도통판 도양생이다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3일 개축 첫번째 기사 군문 도감이 아래였다. 제독의 차관에게 물어보니 23일과 24일 양일간 교전한 뒤에 도산성 아래로 진격하였다. 성은 모두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외성은 주위가 산 아래까지 다 있고 흙으로 쌓은 것이 낮아서 우리 병사들이 공격하여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의 3겹 성은 석축으로 견고하게 쌓았고 성 위에 방옥이 잇따라 설치하였는데 그 방옥이 성 밖에까지 걸쳐 나와 있어 그들은 우리를 굽어보면서 총을 빗발처럼 쏘아댔지만 우리는 그 아래에서 성중의 형세를 전혀 살필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쏟아지는 총탄 아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우리의 군사는 부득이 탄환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둔치고 있다. 경리와 도독은 성의 북쪽에 주둔하였고 고책은 동쪽에 주둔하였으며 오유층은 남쪽에 주둔하였고 이 방추는 서쪽에 주둔하고 있다. 이 염해와 파세는 강변에서 서생포의 외적을 차단하고 조성운과 파귀는 부산의 외적을 차단하고 있다. 성이 험고하여 격파하기 어려워서 이런 상태로 진격하면 우리 병사들이 많이 손상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 날 그들을 포위한 상태로 주둔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중에는 양식이 적고 물이 고갈되어 오래지 않아 저절로 무너질 것이니 우리 병사들의 군량이 부족하지 않다면 성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다. 성의 주위가 겨우 2, 3리에 지나지 않고 그 속에 1만 명의 외적이 있는데 부산의 외적은 아직 와서 구원하려는 형적이 없고 서생포의 외적은 매일 수로를 따라 출몰하지만 우리 병사들이 차단당하여 왔다가 돌아가기를 하루에 2~3차례나 하고 있다. 정정이 포위 속에 있다는 사실은 투항한 외적들과 조선 여인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청정을 죽였어요.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3일 개축 두번째 기사 함경감사 송언신이 치게 하였다. 종성부사 이홍보의 첩정엔 부의 토병인 김금희가 진고하기를 내가 기르고 있는 암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중 한 마리는 머리가 둘에 눈이 넷이다 하기에 부사 총관이 함께 가서 직접 살펴보니 과연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였는데 이는 비상한 물괴입니다. 사실은 논한다. 쇠련한 시대에는 요울이 자주 생긴다. 요울이 생기는 것이 꼭
환란이 생기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해성이 나타나면 그 분야의 걱정이 깊어지고 두견세가 울면 남방의 기운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요즘 노호가 사납게 힘을 비축하면서 조정이 북쪽을 돌아볼 틈이 없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9년의 변괴가 거듭됨으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사쥐희를 접견하였다. 상이 차를 들기를 청하고 이어스를 대접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렀다. 이 사람 매우 기위하며 그 문장도 기이하다. 성견 지명이 귀신과 같고 용모 또한 뛰어나니 천하의 기사이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이달 25일 군관 구혜신이 울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중국군과 아군이 외적의 내성을 공격하였는데 성이 매우 견고하여 대포로도 격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적들이 성 위에 있는 구멍을 통해 조총을 많이 쏘아 중국군과 아군이 많은 손상을 입자 경리가 징을 올려 공격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진 유격이 밤을 틈타 앞장서서 올라가 성을 공격하다가 오른쪽 어깨에 탄환을 맞았는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젯밤 수레로 경주로 나왔으니 조정에서 각별히 위문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25일 날씨가 약간 흐리다가 어제 미시에 다할 즈음에 동풍이 계속 불면서 밑발이 점차 심해졌는데 군사들이 들판에서 노숙하고 있으니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군량은 지금 계속해서 운반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왔고.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마제독의 접반 사창 은익이 치게 하였다. 중국군이 토구를 공격할 때 남병의 전사자는 700여 명이고 아군은 200여 명이었으며 외적의 수급도 900여 겁을 얻었습니다. 경리와 제독은 가등 청정이 태화강의 길로 도주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추격하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심의수가 아래기를 지난해 11월 경상감사의 치계 한 통을 비변사에 기하하셨는데 바로 황석 산성이 함락될 때에 충렬을 지키다가 전사한 사람들과 성을 넘어서 도망쳐 살아난 자들에 대해 조사한 공사였습니다. 본사에서 접목을 마련할 즈음에 요관 허성이 주관하여 초안을 반 이상 작성하고 끝내 완료하지 못하고 중지하였습니다. 그 후 허성이 병 때문에 사진하지 못하여 며칠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 열흘의 기한을 넘기게 되자 여러 요속들이 신에게 촉닥하여 결말을 짓게 하였습니다. 신이 곽준 부자와 조종두를 정상하는 일에 대해서는 허성의 원문을 근거로 약간 고쳐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살임을 주해주기를 청하는 한 건에 이르러서는 군율의 중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독단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날 사진할 동료들에게 두루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살림이 도망쳐 구차하게 살아난 것은 진실로 통분스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성이 이미 거의 함락된 때이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가 시종 사수했더라도 황석 산성을 보존할 리가 전혀 없었으니 애초부터 성을 지키지 않아 패하게 된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본도에서 이미 백이 종군하도록 명하였으니 지금 기필코 중죄로 추론할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때 부경하였다가 돌아온 지 겨우 4, 5일밖에 되지 않아 가을 이후 변란이 난 뒤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당초 황석 산성에서 성을 지키던 실상을 몰랐습니다. 이에 단지의 동료들의 의논을 듣고서 범범하게 백의종군하의 스스로의 죄를 보상하라는 것으로 공사를 만들어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실로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의관이 되어 좌기하고서야 그 공사에 대해서 아랫내로 하라는 것으로 계하한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참판 김우웅이 우상 이 원익의 말이라 하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저리를 표창하여 장려하면 법에 당연한 것이다. 백살이면 범한 죄가 무거우니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허선과 함께 그를 잡아다가 공문할 것으로 비변사에 의정하여 윤호를 받았다. 그러니 마땅히 사유를 갖춰 나에게 와서 품한 뒤에 결론을 얻고서 입게 했어야 하는데 끝내는 방과한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시인이 그 말을 듣고 놀랐고 두려워 즉시 이 원익에게 고하니 이 원익이 웃으면서 당초 내가 허참의와 함께 정탈하였는데 끝내는 판사의 손에서 계초가 완성될 줄은 몰랐다. 지난날 백사림을 추천한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이었고 황석 산성에서 수비를 그르친 실상을 자세히 아는 것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사림이 김해의 이민으로서 적에게 붙은 자들의 인심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들과 더불어 몰래 도망칠 계책을 꾸며 끝내 혼자만 살아났기 때문에 온 성의 사람들이 모두 통분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죄는 결단코 보액이 종군하여 스스로 주의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에서 거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신은 평소 사림의 얼굴도 모르고 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위에 있는데 어떻게 터럭만큼이라도 그를 두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이 초안한 것을 결말지었으니 공사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낭청들을 잘 신칙하지 못하여 대신에게 품어야 할 것을 빠뜨림으로써 이와 같이 막중한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만약 김우옹이 우연히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시는 그 연유를 들을 길이 없어 중죄를 지은 백사림으로 하여금 끝내 법망을 빠져나가게 하였을 것이니 국가의 형벌을 그르치게 한 것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밤 일경에 달물이 갇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진시에서 미시까지 한물이 갇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청운에 전교하였다. 비변사는 군무를 전적으로 총괄하는 곳인데 요즘 잠옷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군무에 대해서도 전념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개한 공사를 여러 날 뒤에야 비로소 회개까지 하니 이처럼 존망이 순간에 달린 즈음에 있어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듯하다. 정훈아 알고 있으라. 사실은 논한다. 지금의 국세는 비유컨대 죽을 병이 든 사람이 겨우 신랄 같은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데 집안 사람들은 그저 의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살려낼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게 될 일인가? 비변사를 설치한 것은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누가 그 허물을 말해야 하는가? 그런데 초선들이 자리에 가득히 둘러앉아 객담이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졸고만 있단 말인가? 기이한 계책을 내어 적을 물리치고 좋은 계책을 올려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야 바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서리가 행위를 쓰고 낭청들이 회계를 쓰는 것은 한 명의 당상관이 입 한 번 열어 공문을 쓰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장부를 어지럽게 버려두고 그럭저럭 실만 끌다가 거듭 상교를 받던 뒤에는 단지 황공대죄라는 네 글자를 올려 물대죄라는 세 글자를 받고 물러났으니 황공대죄라는 네 글자가 이 나라를 구제하는 약속이란 말인가.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관상감이 하려었다. 이달 16일 정망에 월식이 있는데 만약 둥글지 않은 형태가 있게 되면 불을 놓아 구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논한다. 인도를 아래에서 닦으면 천도가 위에서 감응하는 것이므로 일식이나 월식은 인도를 닦아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이 구식하자는 아뢰면 진실로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해외의 요월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것도 능히 구제하지 못하면서 하늘의 월식을 불을 놓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천도는 어둡고 아득한 것인데 나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경리의 첫번사인 이조판서 이덕형과 도원수 권율이 치게 하였다. 울산에서 승첩을 거둔 날 경리와 제독이 군영으로 돌아와 신을 불러 말하기를 조승군이 현재 도착한 자는 단지 3,500에 불과하니 이 여매와 이 방춘에게 분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흰 웅기가 펼쳐진 부재처럼 군용 위에 있자 경리가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 웅기를 보니 매우 기쁘다 하였습니다. 경리가 제독과 함께 묘시의 삼협을 재촉하여 진군시키고 함께 가서 독전 서낭당을 토구를 공격하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들과 강변에 있던 외선 2척이 불화살을 맞고 타느라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중국군이 소리 지르면서 성을 함락시키자 여러 우회적들이 도산에 있는 토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중국군이 추격하여 많은 적을 참액하였고 경리와 제독은 그 맞은편에 있는 봉우리에 올라가 독전하여 모든 군사들이 일제히 분발하여 성의 동쪽으로 진격하여 갔습니다. 중국군이 10여 명이 성 위로 올라갔다가 싸우다가 나오지 못했고 나머지 군사들도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올라갔습니다. 외선 40여 척의 태화강의 하류인 남강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경리가 절병 2,000명과 기병 1,000명으로 강 안을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해가 진 뒤 경리가 외저 5, 6인이 성을 나와 도주한다는 말을 듣고 몸소 추격하였습니다. 제 장들을 불러 다시 상의하고 긴 나무와 마른 섭을 준비하여 다음날 화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항복한 외적과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신문하였더니 모두들 청정이 23일 밤중에 서생포로에서 말을 타고 왔는데 휘하 장수 5, 6인과 함께 토굴 속에 모여있다 하였습니다. 외적의 수요는 2,000여 명 정도인데 석축이 깎아지른 듯하고 토굴이 마치 벌집과 같아서 중국군이 쳐다보며 공격하기 때문에 형세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적의 목을 벤 것이 매우 많았는데 경리는 성을 함락시키기 전엔 실수를 조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 편의 사상자 수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6일 임진 5번째 기사. 이덕형과 권율이 치게 하였다. 27일 저녁부터 비가 밤새도록 개지 않고 내렸습니다. 경리와 제독이 도망쳐 나온 비로인 4명을 잡아 신문하였더니 성중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다. 외적들이 혹 불에 탄 쌀을 주워 먹기도 하고 밤에 비가 오자 호독과 종이를 펴서 비에 적셔 마시고 짜서 마시는 자가 많았다. 청정은 서생포를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을 매우 한스럽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이때 저기였어요.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6일 임진 6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사도사 이름은 사용제다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6일 임진 7번째 기사. 진씨의 햇머리가 지고 유씨의 지동이 있었다.